8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또 후원, 아버님께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큰 힘을 내서 또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XRP ETP가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존재하며 시장 회전율 기준 상위 5위 기능을 한다. 미국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기대감소에 비트코인 현물 ETF죠.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XRP 상장지수 상품 ETP가 포착됐다. 최근 트윗에서 XRP 인플루언서 데런은 XRP ETF 이걸 ETN이라고 명칭한 것 같아요. 6 스위스 익스체인지 여기에 XRP ETN이 존재한다. ETF가 아니라 XRP를 위한 ETP의 또 다른 형태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제품을 캡처한 거래소의 가장 최근 월별 재무 보고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XRP 대런의 트윗이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관련된 ETN, 이더리움 관련된 ETN, XRP 관련된 ETN, XRP 관련된 ETN, 그쵸? 솔라나 관련된 ETN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시장 회전율 기준 상위 5개 ETF의 XRP. 이 보고서에는 암호화에 중점을 둔 여러 ET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코스모스, 까르다노 총 1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목록에서 XRP는 시장 회전율 기준 상위 5개 ETF 중 가장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XRP, 21쉐어 리플, 21쉐어스 여기서 하는 XRP ETF는 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시장에서 447번 거래된 후 이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플, 레온텍 시큐리티 여기 XRP ETF는 27번의 거래로 98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스위스의 크립토 ETP 마켓 예상대로 비트코인은 스위스 암호화 ETP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9개 시장의 기초자산 역할을 한다. 이더리움은 21개, XRP는 6개 시장의 교환 상품 역할을 합니다. 상장된 암호화폐 수익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54.1%의 점유율, 이더리움은 14.03, 리플은 4위 7.59를 차지한다. 자, 이 화면이죠. 6,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 관련, 이더리움 관련, XRP 관련 상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ETP는요, ETF 플러스 ET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 지수 상품. 그러면서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통화, 혼합자산, 레버리지, 인버스.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금, 유가와 같은 원자재, 부동산, 달러와 같은 통화를 상품으로 다루며 레버리지와 인버스와 같은 파생 상품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ETF 더하기 ETN이다. 이거를 ETP라고 합니다. 상장 지수 상품.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확장해 볼까요? 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어야 이들의 모니터링을 추적할 수 있어야 그 시계추, 스토리 라인이 보이면서 큰 판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XRP ETP가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존재한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이 확장해 놓으면 그 부분이 보이더라. 6 스위스 익스체인지. 자, 이걸로 볼게요. SBI와 6. SBI 6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합작 투자를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이죠. 이미 SBI와 6가 함께 움직였다. 일본의 SBI 그룹은 규제 승인에 따라 2022년에 출시될 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스위스의 6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에는 6 디지털 익스체인지 SDX, SBI 그룹과 SBI 디지털 에셋 홀딩스 간의 거래입니다. 소매 제품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발행, 상장, 거래, 온체인, 중앙증권 보관소 및 양사의 보관 및 사용 기술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특히 SDX는 R3의 코다를 사용하고 있으며 SBI는 R3의 최대 외부 투자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연결고리가 다 보이는 겁니다. 6, SBI, R3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시죠. 디지털 채권, 주식 및 증권의 대출을 포함하는
분산원장 DLT에서 발행된 기본 자산을 살펴보고 있다. 주식과 채권, 증권이 분산원장을 통해서 재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위스와 싱가포르에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식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위스 디지털은행 시그넘과의 최근 관계입니다. 시그넘이 한 번 더 언급되죠. 시그넘, 식스, SDI, R3 이들이 연결된다. 자, 그럼 시그넘으로 가보시죠. 시그넘, API 기반 멀티 커스터디 플랫폼, 접근 방식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시그넘의 홈페이지인데요. 시그넘은요,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예요.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크는 어디다? DBS이다. DBS는 싱가폴 시가총액 1위의 금권입니다. 그리고 시그넘은 스위스 최초의 디지털 뱅크이다. 자, 그러면 시그넘의 AP 기반 멀티 커스터디 플랫폼 접근 방식은 은행을 포함한 기관 고객을 위한 투자 기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합니다. 처음부터 시그넘의 전략은 비트코인,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이더리움, 결제를 위해 구축된 디지털 자산인 XRP와 같이 기관에서 채택할 수 있는 범위의 프로토콜 토큰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시그넘의 통합된 광범위한 기관급 커스터디 기능으로 파트너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주요 커스터디 기술 제공업체에 대한 자세한 실사를 수행하고 디지털 자산 뱅킹 플랫폼에 통합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전략적 보관 파트너는 메타코를 활용하는 커스터디입니다. 메타코를 활용하는 커스터디입니다. 시그넘, 커스터디, 비트와 이더, XRP가 여기 언급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스위스 증권거래소, SBI, 그리고 시그넘 이들이 다 언급되고 있다. 그지요? 그리고 R3 또한 함께 언급되었다. 자, 그러면 메타코의 트윗입니다. 메타코는 뭐죠? 리플이 최근 인수한 회사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피델리티, EY, 어니스트 영, 세계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이죠. 유로클리어, 세계 최대의 예탁결제원, 시티뱅크, 달러의 주인장 중에 하나이며 거대 금권이죠. HSBC, 영국의 넘버원, BNP 파리바, 프랑스의 넘버원, 시그넘. 여기 시그넘이 언급되고 있어요. 메타코가 언급이 되면서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 그리고 내셔널 뱅크 조지아 국립은행, UBS, 스위스 최대 은행, SBI 등과 같이 많은 주요 업계 유해 관계자들이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메타코와 함께 1차 및 2차 시장에서 토큰화 확장 및 상호 운용성 구축의 이점과 과제에 대한 독점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시죠? 다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서 한꺼번에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심장망에 리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지요? 자, 그러면서 SBI 6 디지털 자산 JV 아시아 넥스트 임시 싱가포르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2023년 6월 22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아까 전에 언급을 드렸던 여기에 확장선이죠. SBI와 6가 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합작 투자를 발표하였다. 3년 조금 안 됐죠? 2020년 12월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달에 합작사가 드디어 싱가포르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암호화폐 및 디지털 증권을 위한 기관급 거래 장소로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현물 시장은 아직 진행 중인 라이센스가 더 필요하다. 그동안 대상은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다. 아시아 넥스트의 홈페이지입니다. 기관용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관문, 유동성에 대한 더 많은 기회에 액세스한다. 암호화 자산, 암호화 파생 상품, 디지털 증권, 구조화 상품, 은행 자산, 사모펀드, 사채, 해치펀드, 벤처캐피탈, 그리고 비은행 자산 쭉 언급이 되고 있죠. 거래 및 결제, 실시간 시장 데이터, 보관. 자, 그러면서 여기 주주가 뭐다? SBI와 6. SBI와 6가 언급되고 있고요. 이사 외에 SBI 디지털 에셋 홀딩스의 CEO, 그리고 6 디지털 익스체인지의 책임자, SBI 디지털 마켓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중심에 있겠지요. 그죠? 기타 요시다카가 언급을 했죠. 디지털 인프라,
이 인프라가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은 서 계시는 겁니다. 파생상품거래소 BIT, 비트에서 리플 옵션 거래를 지원한다. 암호화폐 파생상품거래소 비트가 XRP 옵션 거래를 지원한다. 결제화폐는 미국 달러화로 오르빗 마켓이 유동성 공급을 담당한다. 최근 들어서 잇따라 XRP에 대한 그런 확장되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송 이전과 이후에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소식들이 상당히 많지요.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SBI VC 트레이드가 XRP를 위한 코인 대출 모집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SBI VC 트레이드는 XRP 및 기타 4개의 주요 암호화폐를 특징으로 하는 코인 대출 모집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대상에는 XRP, 비트코인, 도지, 스텔라, 스테이블코인인 다이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8월 31일에 마감이 되면서 대출 서비스는 9월 28일까지 지속됩니다. SBI의 XRP 지원이다. 특히 현재 코인 모집은 SBI VC 트레이드가 XRP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에서 XRP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여름 XRP의 축제를 조율하였다. 자, 그러면서 SBI VC 트레이드 뿐만 아니라 일본 내 자산의 80%가 오래전부터 리플렛 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은 스위프트 2.0 망에 연결이 되고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그 중심에 SBI가 있다. 그리고 걔네는 XRP의 그 확장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동아시아 부분에. 자, 미국 내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캐나다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범한다. 이와 더불어 대만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죠. 그리고 싱가포르 중앙은행 마스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하였다. 다 중요한 내용의 그런 이슈들입니다. 대만이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초안을 마련하였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하였다. 코인베이스가 캐나다에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출범하였다. 암호화폐 경제에 이끌 잠재력이 있다. SEC가 10월 첫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가능하다. 자, 블룸버그에 SEC가 오는 10월 이더리움 선물을 기반한 최초의 ETF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올해 10월까지 일부 신청권이 승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파월 연준 의장 25일 잭슨홀 연설 통화 정책 방향 제시에 촉각을 하고 있다. 자, 이분이 뭐라 언급하는 거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크게 흔들거리겠죠. 근데 제가 본질을 언급을 드렸죠.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는 지나갔다. 물가가 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올릴 명분이 약해져 간다. 그 이전에 자산시장은 먼저 달렸다.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파고를 일으키면서 미디어에서 악재가 쏟아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갈 확률이 무척 높다.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갈 확률이 높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브릭스가 떠오르고 달러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졌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약해지고 달러 지배력이 약해졌다. 브릭스가 떠오르고 있다. 브릭스를 밀어주는 거죠. 시대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미국의 힘을 빼주면서 브릭스를 밀어주면서 브릭스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5개국, 19개국, 41개국까지. 그게 더 확장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되고 무역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CBDC가 거래가 될 수 있겠다. 각국의 CBDC를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와 맞물려서 BIS가 현재 국경 간 결제 망 조직을 발표해서 거기 리플을 포함시켰다. 전 세계 핵심 결제망이 다 들어가 있죠. 미국, 유럽, 일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CIPS까지, 아프리카 결제망까지 5대양 6대주의 결제망이 그들의 다 포진되어 있다. 홍콩의 CBDC 결제 플랫폼에 또한 포진이 되어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설계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잠깐 보고 가시죠. 리플이 현재 689원, 비트코인이 3,589만원, 이더리움이 229만원. 시장이 현재 흔들거리고 있죠. 이건 가상자산,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증시와 채권 시장과 금융시장이 동반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잠재되어지겠죠.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 두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발,
리스크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로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채권 금리의 급등, 코인 시장의 약세, 주식 시장의 약세. 이게 다 맞물려서 움직인다. 이게 또 돌아 뒤집어 나갈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하반기 내년 초 폭등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비한 베트남 전기차. 단숨에 벤츠 BMW 시총 제쳤다. 자, 베트남 전기차 회사가 나스닥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IPO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단숨에 벤츠와 BMW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베트남 빈그룹의 전기차 제조사 빈페스트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85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포드, GM을 제쳤다. 올해 1월 세계 CES 2023에서 전시된 빈페스트의 전기차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차량인 것 같아요. 베트남의 삼성그룹으로 알려진 빈그룹이 세운 전기차 제조업체 빈페스트가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하였다. 시가총액이 엄청나죠? 테슬라가 1위, 도요타가 6위, 3위가 빈페스트입니다. 4위가 메르세스 벤츠, 5위가 폭스바겐, BMW, 현대기아차이다. 되게 엄청나죠? 시가총액이? 그에 반해 현재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좀 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숫자로서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ARM의 IPO를 앞두고 있죠. 증시를 돌려야 될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거대 기업들의 IPO가 예정돼 있죠. 그죠? 자산시장을 리바이벌할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뉴욕 월가에서 빈페스트의 모회사인 빈그룹, 여기에 팜여부업 회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17년에 빈페스트를 세웠다. 여기 회장이 모스크바에 유학하던 중 소련이 붕괴하면서 1993년 우크라이나로 이주했다. 그는 이곳에서 인스턴트 국수 제조업체인 테크노컴을 설립해 매출 연 1억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모스크바에서 유학하던 중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93년도에 우크라이나로 이주를 해서 여기에서 국수 회사를 설립해서 1억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자. 자, 전형적인 도전가연 기업가 정신이죠. 그리고 이후 2000년 베트남으로 돌아와 사업 확장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 큰 돈을 벌었다. 2017년은 빈그룹의 최대 전환점이었다. 이때 빈페스트를 설립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제약업체 빈파, 이듬해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빈스마트를 잇따라 세웠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베트남, 아세안이 엄청나게 개발됐잖아요. 그쵸? 중국에서 또 자금이 제조 공장들이 넘어갔죠. 제조 장비와 설치와 인프라가. 그쵸? 중국과 아세안. 이게 또 인도, 기타 등등 또 확장해 나가겠죠. 여기서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엄청난 거부가 탄생을 했던 것 뿐이죠. 그럼 뭘까요? 우린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그게 바로 저는 코인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코인 혁명, 블록체인 혁명, 통화 시스템 혁명, 자산의 토큰화,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환, 물질, 자본주의 혁명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예측해서 그 출입구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그쵸? 여유 자금 있으면 기계적으로 담아라. 시장 규모가 1000배, 1200배 이상 성장한다. 가치에 집중하면서 가격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라. 그럼 이 마라톤을 완주할 확률이 무척 높아진다.